트럼프의 정책이 경제를 살린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난 모든 걸 잃었습니다. 마이클 리는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응시했어요. 손에 쥔 해고 통지서는 이미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허름한 식당 벽에 걸린 TV에서 트럼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미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해외 기업 의존도를 줄이고 일자리를 미국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식당 안은 점점 소란스러워졌어요. 이대로 가면 우리 공장도 문 닫는 거 아냐? 트럼프가 우리를 지켜줄 거라더니 일자리는 어디 있냐고요? 사람들은 저마다 불안한 표정으로 술잔을 기울였지만 마이클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는 이제 모든 걸 잃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뿌리인 한국에서 그는 모든 걸 가진 사람이기도 했으니까요. 민수 네 아버지가 널 평생 기다리셨단다. 고모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으며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모가 조심스레 내민 낡은 사진 한 장. 사진 속엔 젊은 남자가 아기를 안고 한바구음 짓고 있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쩌릿하며 숨이 멎었습니다. 나는 버려진 게 아니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이클 리입니다. 현재 울산 현대그룹에서 최고 기술 책임자 CTO로 일하며 전기차 및 AI 기반 스마트 모빌리티 연구를 이끌고 있습니다. 마이클은 어릴 적 받은 영문 이름입니다. 지금은 빛바랜 입양 서류 한 장에 적혀 있는 흔한 미국 이름이요. 20년 넘게 디트로이트 자동차 회사에서 전기차 배터리 개발 엔지니어로 일해왔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도 끝이 났네요. 아침 출근길, 동료 톰이 창백한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마이클, 뉴스 봤어? 트럼프의 새로운 무역 정책. 미국 우선주의라는 이름으로 해외 부품에 대한 관세가 폭등했죠. 회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폭탄 선언이 떨어졌습니다. 대규모 구조조정. 창가에 기대어 서서 양부모님 생각을 했습니다. 넌 특별한 아이야. 그 말씀이 가슴을 파고들었죠. 오후 인사팀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20년 경력이 한순간에 잉여 인력이 되어버렸죠. 퇴직 서류를 받아들며 손이 떨렸습니다. 마치 그 오래된 입양 서류처럼 차갑게 느껴졌어요. 마지막 퇴근길, 동료들과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이게 아메리칸 드림의 끝인가? 저는 잠깐 생각에 잠겼죠. 제게는 그것이 두 번째 기회였는데 이제 그마저도 끝나버린 걸까요? 집으로 돌아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 어린 저를 안고 있는 양부모님의 모습이었죠. 뒷면에는 우리의 소중한 아들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밤하늘은 어두웠지만 어딘가에 새로운 빛이 있을 거란 예감이 들었습니다. 실직 후 첫 아침, 침묵이 귀를 울렸습니다. 매일 아침 시끄럽게 울리던 알람 소리도 서둘러 준비하는 발걸음 소리도 없었죠. 창밖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데 저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퇴직금이라는 숫자가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TV에서는 앵커가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을 설명하고 있었지만 그저 멀리서 들리는 백색 소음 같았습니다. 마트의 형광등 아래 서서 천장에서 흘러나오는 낡은 팝송을 들었습니다. 갑자기 목이 메어왔죠. 15년 전 그날도 이런 음악이 흘러나왔었나요? 양부모님이 제 생일 선물을 고르시던 그 순간에도요. 대학교 1학년 20살 생일날이었습니다. 경찰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마트 주차장, 차가운 겨울바람, 한 발의 총성. 그리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두 분의 따뜻한 목소리. 세상의 모든 소리가 잠겨버린 그날, 저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양어머니의 채취가 아직도 배어있는 낡은 앞치마를 만졌습니다. 항상 비상금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던 말씀이 마치 어제 들은 것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죠. 하지만 지금은 그저 살아남기에도 버거웠습니다. 일본으로 가지 않을래? 전화기 너머로 스티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죠. 양부모님의 묘비에 하얗게 쌓일 눈을 떠올리니 가슴 한켠이 시려왔습니다. 미안해, 난 여기 있어야 해.
난방비 고지서의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양부모님이 남겨주신 적금 통장을 손에 쥐었지만 통장 속 숫자는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었죠. 마치 제 미래처럼. 서재에 먼지 쌓인 책장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쪽지. 양아버지의 떨리는 손글씨로 적혀있던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내 뿌리를 잊지 마라. 그 순간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컴퓨터 화면 속 한국의 모습이 마치 거울처럼 제 모습을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의 불빛이 마치 등대처럼 빛나고 있었죠. 양부모님의 사진을 바라보며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아요. 제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미국이 정체되는 동안 한국은 이미 미래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연히 클릭한 유튜브 영상 하나가 제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 몰랐죠.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한국에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앵커의 목소리가 제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마우스 휠을 내리던 손가락이 멈췄죠.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공장의 모습이 마치 미래 도시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장악했다고? 믿기지 않아 화면을 다시 돌려봤죠. 제가 20년간 연구해온 기술이 이미 한국에서는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댓글창에서 한 엔지니어의 글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테슬라도 한국산 배터리를 쓰고 있죠.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넘어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화면 가득 펼쳐졌죠. 반짝이는 한강의 물결, 미래지향적인 건물들, 첨단 기술로 가득한 거리.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마이클, 내가 꿈꾸던 미래, 한국에서 만들고 있어. 톰의 메시지가 휴대폰 화면에 떴습니다. 그는 이미 3개월 전부터 한국의 소식을 저에게 전해주고 있었네요. 유튜브는 계속해서 한국의 영상들을 추천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 자동차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시티, 세계를 선도하는 반도체 산업. 마치 제가 알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 같았죠.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고민하던 문제들을 한국은 이미 해결하고 있었어요.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 문제, 충전 시간 단축, 에너지 효율. 모든 것이 제가 꿈꾸던 그 이상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양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내 뿌리를 잊지 말라던 그 말씀이 이제야 가슴 깊이 와닿았죠. 어쩌면 이건 운명일지도 모릅니다. 밤새 한국의 영상을 보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새벽빛 속에서 처음으로 제 미래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죠. 제가 가야 할 곳, 그곳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낯선 듯 익숙한 공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양부모님이 가끔 들려주시던 이야기뿐이었죠. 내가 태어난 곳은 아름다운 나라란다. 입양 기록을 찾기 위해 찾아간 곳은 서울의 한 복지재단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 한 장이 제 손에 들려졌죠. 주소 한 줄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부산시 영도구. 손끝이 떨렸습니다. 택시를 타고 주소를 찾아가는 동안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40년 전 이곳은 어땠을까요? 바다가 보이는 언덕길을 오르는데 갑자기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낡은 골목길 끝, 오래된 2층 주택 앞에 섰습니다. 녹슨 우편함에는 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머리가 하얀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제 얼굴을 보는 순간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너, 혹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죠. 민수야? 난 네 고모야. 이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내 아버지가 널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아니? 그 말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땐 미국이 천국 같았단다. 고모님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은 너무 가난했어. 하루 세끼 먹기도 힘들었지. 그때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어.
내 아버지는 내가 거기서는 굶지 않을 거라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단다. 흑백 사진 한 장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젊은 남자가 갓난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사진 뒷면에는 떨리는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민수에게 미국에서 꼭 성공하거라. 그때 이름이 이민수였단다. 고모님이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 했어. 결국 널 살리기 위해. 말씀을 잊지 못하시고 고모님은 흐느끼셨습니다. 서랍장에서 꺼내신 낡은 일기장. 그 안에는 매년 제 생일마다 아버지가 써놓으신 편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아, 오늘도 뉴스에서 미국 얘기가 나오더구나. 내가 잘 지내고 있길 바란다. 마지막 편지는 3년 전 것이었죠. 내가 돌아올 곳이 있었네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창밖으로 부산의 바다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죠. 40년의 세월이 흘러 마이클리가 아닌 이민수로 이곳에 다시 서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한국은 저를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울산 현대자동차 연구소 앞에 서서 제 심장은 마치 첫 직장에 출근하던 신입사원처럼 두근거렸습니다. 고모님 댁을 나서기 전 아버지의 낡은 넥타이를 메었습니다. 면접 볼 때 아버지의 넥타이를 매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믿었단다. 고모님의 말씀에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죠. 연구소 로비는 마치 미래도시에 온 것 같았습니다. 투명한 유리병 너머로 전기차 프로토타입이 전시되어 있었고 홀로그램으로 구현된 배터리 구조도가 공중에 떠 있었죠. 미국에서 제가 꿈꾸던 모든 것이 이곳에서는 이미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이클 씨, 아니, 이민수 씨? 면접관이 제 이력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테슬라에서 20년간 배터리 개발을 하셨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는 제 이름을 민수로 다시 찾고 싶습니다. 면접실 화면에 제가 미국에서 연구하던 배터리 설계도가 떴습니다. 이 설계도를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리가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배터리와 방향이 일치하더군요. 면접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당신의 특허를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제게 건넸죠. 화면에는 제가 10년 전 개발한 배터리 냉각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이 기술을 우리의 새로운 전고체 배터리와 결합하면 흥분된 목소리로 기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2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면접관이 물었죠. 왜 하필 지금 한국을 선택하셨나요? 저는 잠시 아버지의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40년 전 제 아버지는 저를 위해 미국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땐 그게 최선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목이 메었지만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제는 제가 한국을 선택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면접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민수 씨,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다음 주부터 출근하실 수 있으신가요? 퇴근길 울산 앞바다를 바라보며 아버지의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40년 전 이곳은 작은 어촌이었다고 하던데 이제는 세계 최대의 자동차 공장이 되어 있었죠. 마치 제 인생처럼 이곳도 크게 변해 있었습니다. 고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합격했어요, 고모님. 수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죠. 이제는 미국이 한국을 따라가야 하는 시대가 왔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연구소 사무실 창가에 서서 커피를 마시며 태블릿으로 미국 뉴스를 보는데 마음이 착잡해졌습니다. 디트로이트 전기차 공장 3,000명 추가 감원. 한때 제가 일하던 회사의 소식이었습니다. 화면 속 공장은 텅 비어 있었죠. 주차장에 먼지 쌓인 전기차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동료 박 과장이 제 옆에 다가왔습니다. 이민수 씨, 이거 보셨어요? 우리 신형 배터리 테스트 결과요. 그가 보여준 데이터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충전 속도는 미국에서 제가 연구하던 것의 3배, 수명은 2배였죠. 미국은 아직도 리튬이온 배터리만 고집하고 있잖아요. 박 과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이 오히려 기술 발전을 막은 거죠. 점심시간 연구소 구내식당에서 미국 동료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마이클. 아니, 이제는 민수라고 불러야 하나? 여기 상황 심각해. 정부 지원금까지 끊겼어. 스티브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넌 영리했어. 한국으로 간 게.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현관 로비에 한국의 전기차 수출 실적이 대형 스크린에 떴습니다. 지난해 대비 300% 성장. 그 옆으로는 미국의 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있었는데 수직 낙하하는 모습이었죠. 연구소 지하 실험실에서 새로운 배터리 테스트를 지켜보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엄두도 못 냈던 실험들이 여기서는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죠. 민수 씨, 이거 보세요. AI가 새로운 음극재 조합을 찾아냈어요. 퇴근 무렵 옛 동료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디트로이트 공장이 완전히 문을 닫았어. 첨부된 사진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의 20년 경력이 시작된 그곳이 이제는. 하지만 제 책상 위에는 새로운 희망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음 달 출시될 전기차의 설계 도면이었죠. 제가 제안한 냉각 시스템이 적용된 배터리는 이미 테스트를 통과했고 양산 준비가 끝나 있었습니다. 연구소를 나서며 울산 앞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선박들이 한국산 전기차를 가득 싣고 출항하고 있었죠. 아버지, 보고 계신가요? 제가 선택한 이 길이 맞았죠? 이제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고모님과 함께 아버지의 묘소를 찾은 날,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이상길 여기 잠들다라고 적힌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니 지난 4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밀려왔습니다. 아버지, 저 돌아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준비해온 편지를 꺼내려는데 바람이 불어 양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고모님이 건네주신 소주를 따르며 4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땐 말이야. 고모님이 현대자동차 공장 쪽을 바라보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내 아버진 저기 공장 정문 앞에서 구두 닦기를 하셨어. 매일 아침 출근하는 공장 노동자들 구두를 닦으시면서 우리 민수는 꼭 저기 들어가게 해야 한다고 하셨지. 그때는 현대자동차가 한국 최고의 직장이었거든. 지금 제가 연구원으로 일하는 이 회사 정문 앞에서요.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 바로 저기였어. 내 아버지는 매일 공장 노동자들 구두를 닦으시면서 우리 민수는 저기서 엔지니어가 될 거야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질 줄은. 고모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머니 속 현대자동차 연구소 사원증이 손에 잡혔습니다. 이민수 책임연구원이라고 적힌 글자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허리 굽혀 일하시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제가 세계 최고의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단다. 고모님이 주름진 손으로 낡은 쪽지를 꺼내셨죠. 민수가 돌아오면 내가 구두 닦기 아들이란 걸 부끄러워하진 않을 거라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널 자랑스러워할 차례라고 전해주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제가 부끄러워할 수 있겠어요. 그 구두 닦기 아버지가 있었기에 제가 이만큼 잘할 수 있었는데. 묘소를 내려오는 길 현대자동차 공장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40년 전 이곳에서 아버지는 하루 종일 허리 굽혀 일하셨는데 이제는 그 아들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연구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니? 고모님이 물으셨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여기 남겠습니다. 아버지의 꿈이 이루어진 이곳에서 이제는 제가 새로운 꿈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이제는 내가 이곳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 차례입니다. 아버지의 낡은 넥타이를 메고 연구소 창가에 섰습니다. 우리 팀이 개발한 전기차 배터리가 드디어 오늘 첫 양산에 들어갔죠. 40년 전 아버지가 매일 아침 허리 굽혀 닦아주시던 구두를 신고 출근하던 이들이 일하던 그 공장이 이제는 세계를 이끄는 최첨단 연구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민수 책임님, 미국 CNN, 독일 ARD, 일본 NHK에서 동시에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비서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우리의 기술을 배우러 오는 시대가 된 거죠.
창밖으로는 울산공단의 불빛이 마치 은하수처럼 빛나고 우리가 만든 전기차를 가득 실은 배들이 세계 각국을 향해 출항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인류를 넘어 초인류가 된 대한민국.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로봇.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첨단 기술 분야에서 우리는 이제 표준이 되었습니다. 한때 우리가 따라가던 미국과 일본은 이제 우리를 통해 미래를 배워갑니다. 책상 위 모니터에는 실시간 세계 시장 점유율이 뜨고 있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75%, 메모리 반도체 68%, 조선 71%. 숫자들이 깜빡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의 기술력은 이제 신화가 되어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죠. 아버지, 보고 계신가요? 이제는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합니다. 불과 40년 만에 우리는 산업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 정상에 섰습니다. 이제는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우리를 배우러 옵니다. 구두를 닦으시던 아버지의 아들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드는 나라의 자랑스러운 엔지니어가 되었습니다. 연구소 옥상에 올라 울산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공장의 불빛들이 마치 별자리처럼 퍼져 있었고 끝없이 이어진 도크에서는 거대한 선박들이 우리의 기술을 세계로 실어나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우리가 만든 도심항공교통 UAM이 미래도시의 풍경을 그리고 있었죠. 태화강 물결 위로 달빛이 반짝이고 저 멀리 현대자동차의 불빛이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매일 아침 구두를 닦으며 꿈꾸시던 아버지의 바람을 뛰어넘어 우리는 세계가 꿈꾸는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한강의 기적이 아닌 세계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인류의 새로운 꿈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태화강 물결 위로 달빛이 반짝이고 멀리서 들려오는 공장들의 숨소리가 마치 희망의 노래처럼 들립니다. 40년 전 아버지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선택도 옳았음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내일도 온감동하세요.